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명리 리얼 인문과정 19강 일간별 특성과 그 일간과 십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19강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래 링크해 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PDF 파일 다운받으시고 쓰면서 공부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지금 보시면 학습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간목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볼 거예요. 우리가 천간 10개 글자의 그냥 특성에 대해서는 앞에 스텝 0, 스텝 1에서 간략하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간이 일간이 되었을 때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일간을 중심으로 이제 식신상관, 그 다음 재성, 관성, 인성의 관계를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자, 이 그림 오랜만에 보시죠. 우리가 스텝 0에서 이걸 했나요? 자, 이렇게 쭉 나눠서 여기를, 잠시만요. 저 중간을 기점으로, 왼쪽을 우리가 대음양상,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이었죠. 그래서 갑을, 병정, 무까지가 양이고 기경신임계를 큰 틀에서 음양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갑을이라는 목 운동을 하면서 갑은 양의 운동, 을은 음의 운동을 했었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갑을 하면서 목 운동을 끝내고 다시 병정, 양,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화 운동을 하고 그리고 양, 하면서 이제 토를 지나서 이제 음의 세계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양의 금이었다, 그죠? 이게 음의 금이었고 양의 수였고 음의 수였습니다. 그래서 음양 하면서 우리 이 선 지금 이렇게 그려드린 이 선 안쪽으로가 이제 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을 확산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간목과 을목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병화와 정화가 엄연히 다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간목이 확산이라면 을목은 응축이었고 병화가 더 확산이라면 정화는 더 응축이었습니다. 그래야 요렇게가 한 짝이 되는 거죠. 요렇게가 한 짝이 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간목일간이다 했을 때 간목은 목이라는 어떤 분출하는 에너지 중에서도 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출하는 기운이 강력한 것이죠. 자, 그래서 분출하는 기운이 강력하다. 자, 그런데 얘는 이제 확산하는데 을목이라는 응축과 한 짝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양의 목으로 봐야 된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목의 기운, 간목으로 태어난 사람은 상당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자,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이게 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분출하고 뻗어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고 직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진이라고 표현하면 내가 직진한다고? 그랬을 때 뭔가에 앞장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빨리 좀 서두르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고 경쟁하는 심리도 있을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간목은 우뚝 서 있는 겁니다. 우뚝 서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소유욕을 나타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 직진의 어떤 성향 때문에 확 갔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확 바로 돌아서기도 하죠. 그래서 실증을 잘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목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분출해 나가는 그런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얘는 직진이죠.
곡선이 아니다. 그죠? 을목이 이제 좀 이제 곡선의 느낌이라면 간목은 직진하는 느낌이다. 그죠? 그래서 좀 유연성이 부족하다. 유연함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간목일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일간이 간목이면 자, 비견은 간목이 되고 을목이 겁재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화식상을 쓰겠네요. 병정화 나누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상이 화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표현이 확 이렇게 확산되는 모습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게 토가 되겠죠. 재성이 토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토생금, 금생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앞 시간에 이 각각의 이 육신이 어떤 오행일 때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가 화랑 그 다음 수가 어떤 목적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죠? 그러면 간목일간은 뭘 목적으로 하는가? 인성과 식상이 이제 주된 어떤 삶의 틀이겠네요. 자, 그래서 식상, 일 자체를 중시하고 그 다음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 표현이 활달하고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토가 재성이다. 그죠? 그래서 도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금이 간성이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떤 한결같은 모습, 모범이 되는 모습 그런 관이었었고 수가 인성이었다. 그죠? 그래서 또 공부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고 조용하게 깊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조용한 곳에 어떤 문서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간에 대해서는 레벨업 하면서 이제 일주론을 조금 더 다루어 볼 생각인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내 일간이 을목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목이라는 확산의 성향도 가지지만 얘는 음의 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죠. 유연성이 있습니다. 부드럽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을목은 우리가 넝쿨처럼 어떤 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좌우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죠. 간목이 직진이었으면 을목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그죠? 그 말은 유연하다, 친화력이 있다. 어디서든 좀 적응을 잘할 수 있다. 적응력을 가진다. 자, 그러면 을목이 있는 사람은 좀 애교도 있을 수 있고 부드러운 그런 성정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유연하게 삶을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을목입니다. 자, 그래서 을목은 이렇게 보시면 자기 목이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이에요. 을목도 목이니까. 하지만 자, 을목이기 때문에 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기 방어적인 그런 모습도 가진다라는 것을 적어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목일간일 때, 목일간일 때 간목이랑 비슷하게 갔었다. 그죠? 화가 식상이고 토가 재성이고 금이 관성이고 그 다음 수가 인성입니다. 자, 이때 을목은 해수인성을 아주 좋아해요. 자, 그리고 이제 경금과 경금이라는 정관과 합을 하죠. 그러면 을경합 금이 된다. 그죠? 그러면 이 을목이라는 것 자체가 을경합을 하게 되면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져요. 자, 그래서 단단한 그런 어떤 처세를 요구받는 거죠. 을경합이 돼서 금이 되어버리면. 자, 그러면 조금 이 을의 특성이 이 유연함에서 좀 당당함으로 바뀌면서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런 합이 되어서 합화되는 이야기는 또 뒤에서 자세히 하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을목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병화일간을 한번 봅시다. 병화라는 것은 양 중의 양이죠. 양의 대표입니다. 자, 병화만큼 이렇게 화려한 게 있을 수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병화를 태양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화 중에서도 양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 이 사람은 확산인데 더 확산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남들하고 잘 사귀입니다.
사귀는 것이 쉬운 사람, 사귀는 것이 잘 된다. 왜? 정열적이죠.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 자체가 화려합니다. 화려한 사람이다. 그리고 화끈하고 태양빛이 안 미치는 곳이 없죠. 자, 그래서 호기심도 많은 것이 이 병화입니다. 이 병화는 뭔가 관심이 생겼다, 호기심이 생겼다 하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밀고 나가면서 자기 주장을 또 시게 하기도 합니다. 앞장서는 것도 잘해요. 앞장서기도 잘하는데 이 앞장설 때 나의 어떤 유리함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앞장선다기보다 뭔가 이제 밀고 나가는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뭔가 평판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자기가 확 하는 거예요. 2배, 3배 뭐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거죠. 남들에 비해서. 자, 그래서 성격이 좀 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격이 급해 보일 수 있고, 자, 화를 바르르 내놓고, 화내놓고, 또 잘 잊어요. 자, 그래서 화는 좀 이렇게 뒤끝이 없을 수가 있겠죠. 이 말이 또 말해놓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화라는 것이 또 이렇게 성격이 급하다 보니 자, 그러면 병화일간일 경우 병화를 비견으로 쓰고 정화를 겁재로 쓰겠네요. 자, 그러면 화를 두고 이야기를 했을 때 토를 식상으로 쓰네요. 토생금 한다, 그죠? 금을 재성으로 쓰고 금생수 하네요. 수가 간성이고 수생목 하면 목이 인성이 되는데 우리가 수와 그리고 화를 잘 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 화일간을 봤을 때 수관성을 쓰네요. 수관성을 씁니다. 그러면 이 화일간은 일단 자기 자신이 잘 사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 내 식구와 내 주변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관을 이루는 게 중요한데 이 관은 수예요. 수는 응축되고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곳이다. 그죠? 자, 그래서 막 나를 드러내고 막 이런다기보다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곳, 그런 곳에서 어떤 궁극의 1인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화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관성을 쓰면서 최고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 화생토 했습니다. 토를 식상으로 쓰면 뭔가 멈칫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화생토라는 것 자체도 꾸준히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토 식상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 자, 그 다음 금을 재성으로 쓰네요. 자, 그래서 금재성인 경우는 이제 잠시만요. 집에 애들이 요구가 많네요. 자, 금을 재성으로 쓴다. 뭔가 모범이 된다. 같이 벌어서 같이 잘 쓰자. 금이라는 것이 어떤 모범이었었다. 그죠? 자, 그 다음 목생화하죠. 이게 목이 인성입니다. 자, 그래서 순수한 어떤 생각과 공부 아니면 경계가 없다든지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아이들이 많은 그런 자라나는 그런 기운이 많은 곳의 문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병화와 정화는 또 너무나 다르죠. 자, 우리 병화가 더 확산이었으면 정화는 더 응축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이지만 음이에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촛불 같은 것이다. 우리 촛불이나 하루의 물상을 우리 정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작은 불씨다. 하지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필요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할 수 있다. 정하는 그런 사람이고 상당히 깔끔한 사람일 수 있어요. 앞뒤 사람 관계에서도 깔끔하고 어떤 주변 자체도 깔끔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사람 자체가 부드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매우 성실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차분함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병화처럼 확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화려함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막 이렇게 다양하게 사귄다기보다 한 사람을 사귀어도 깊은 사귐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정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자, 정화는 거절하는 것을 좀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화라고 해서 다 똑같은 화가 아니네요. 자, 이 정화는 상당히 좀 순서나 질서 같은 것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고 매사에 좀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도 되게 꼼꼼히 하고 좀 자기 할 일 제대로 하는 사람들, 그런데 좀 융통성을 발휘하지는 않는 거죠. 딱 그 매뉴얼대로 한다든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화일간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적어보시면 되겠죠. 정화가 일간일 때는 화생토하니까 토식상을 쓰겠네요.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이고 토생금, 자, 금생수, 수생목 해서 자, 이 수관성을 쓰니까 정화도 진짜 어떤 그 은밀한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정화는 가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토일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토는 대음양상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절정을 잃은 딱 이 지점이에요. 공을 던졌을 때 딱 여기 최고 지점에서 머무르고 그 다음 낙하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최고 지점의 무토는 이쪽도 보이고 이쪽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도 보이고 양도 보여요. 그래서 무토는 다 보여요. 그래서 뭔가를 포용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무토하면 무토일간이다. 그러면 포용력이라고 적어둘게요. 자, 그래서 음의 일도 보이고 양의 일도 보이니 이게 포용 정신이 뛰어나다. 모든 것을 이제 다 이제 해결하려 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무토라는 것은 양의 절정이기 때문에 중립성을 가집니다. 중립성을 가진다. 자, 그리고 안정감을 가진다. 자, 무토 자체가 뭔가 과묵한 모습을 보인다. 그죠? 그리고 표정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나서지도 않아요. 나서지도 않는다. 자, 그런데 이 무토가 한번 화가 나면 갑자기 이제 이 화산이 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인데 이걸 말로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딱 고집 부리고 앉아있는 그런 주장이 강합니다. 자, 토기 때문에 이 기억력이 상당히 강하겠죠. 기억력이 좋다. 자, 그래서 이 무토는 좀 인생이 다큐인 사람들. 자, 그래서 포용력이 좋고 이런 면이 있기는 한데 결정을 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 과감하게 뭔가를 확 지르거나 이런 결론 내리거나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 자, 토일간이다 했을 때 자, 토생금 한다 그죠? 금을 식상으로 씁니다. 그러면 말에 칼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다 그죠? 그래서 한번 탁 말을 할 때 그 안에 어떤 예리함과 냉철함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금생수 합니다. 토극수 하죠. 그래서 수가 이제 재성이었죠. 토극수 한다. 그러면 수가 어떤 목적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토일간, 무토일간들은 돈을 또 차곡차곡 모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수생목 하는데 이 목이 극토한다. 그죠? 자, 그러면 목의 관성을 쓰는데 이 목이라는 것은 인자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목의 관성을 쓰는 이 토일간들은 아주 인자하고 온화한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포용하고 그런 어떤 관인 거죠. 그래서 키워주는 간이다. 좋은 사람이겠죠. 자, 그 다음 화를 이제 인성으로 씁니다. 그러면 화생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열심히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그 오행별로 이 나머지 것들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기토일간 한번 볼까요? 기토일간은 아까 전에 이제 음으로, 대음양상에서 음으로 딱 전환되는 그 부분에 있었다, 그죠? 자, 그래서 기토는 이제 우리가 논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토를 완전 무슨 큰 산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기토는 우리가 옥토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도 심을 수도 있고, 작물을 심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역시 토이기 때문에 포용력이라는 단어를 적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게 딱딱딱딱 구획되어져 있는 그런 논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간결하고 명료함이 있습니다. 기토일간들은 뭔가 딱 이제 빠르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토랑은 또 다르다, 그죠? 자, 그리고 이 기토는 이제 좀 경쟁적일 수도 있어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토이기 때문에 나서지도 않고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기토인간을 믿고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타인들이 믿고 의지하다 이렇게 적을게요. 왜? 옥토잖아요. 자, 이 논밭입니다. 그래서 품을 수 있는 그런 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진 않지만 역시 토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면 무서울 수 있어요. 무토처럼 폭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역시 토일간이기 때문에 토생금 금 식상을 쓰네요. 자, 그래서 뭐 신금 이런 식상을 쓰면 말이 진짜 시게 상대방의 이런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어떤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금생수 하면 토국수 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돈을 되게 좋아하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관념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수생목 하는데 목극토 한다, 그죠? 목의 관성을 쓰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면 될 테고, 그 다음 화생토 해서 화를 인성으로 쓰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금일간은 진짜 이제 응축이죠. 응축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금일간은 어떤 나무에 매달린 열매인데 아직 다 익지는 않은 그런 상태. 자, 그런데 어떤 결실이나 수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위나 쇳덩이를 의미하기도 하는 게 이 경금이죠. 자, 그래서 뭔가 우직하고 묵직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고집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 우직하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한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경금은 진짜 일을 잘합니다. 타고난 해결사죠. 자, 그래서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요. 경금아, 여기 와서 해결해줘. 경금, 일로 와봐. 그래서 경금들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 경금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다니는 이유는 포기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끝장을 봐준다는 것이죠. 끝장을 본다. 그걸 해결한다는 거죠. 일종의 해결사인 거죠. 해결사. 현명하다. 해결사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실속을 크게 차릴 수는 없다. 경금 자체만 봤을 때 다른 사주 구조는 지금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금 일간은 좀 이렇게 자기가 먼저 나서고 그 일에 대해서 좀 앞장서 가지고 그 일을 해내는 그런 어떤 우직함을 가진 그런 일간이다. 자, 그러면 금일간일 때 금생수 한다, 그죠? 수식상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하는 게 조용해요. 근데 다 했어요. 조용한데 다 되어 있고 꼼꼼하고 완벽해요. 그래서 수를 식상으로 쓰고 있으니 남들이 볼 때는 저 일하나? 뭐 이러고 있는데 다 했어요. 그래서 수식상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생목 하죠. 자, 목을 재성으로 쓰네요. 목생화 하죠. 화가 간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금일간은 이 금일간은 관성을 원하네요. 좀 이렇게 남한테 보여지고 화려하고 인정받고 그런 관을 원하는 사람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토생금 하네요. 그래서
우직하게 나를 지켜주는 그런 어머니 아니면 문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 한번 볼까요? 신금은 어떤 씨앗이죠? 결정체입니다. 완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매에서도 진짜 씨종자 가장 핵심인 것이죠. 자, 그래서 내실이 있습니다. 내실이 있고 견고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결실이 있고 이성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울 신자잖아요. 그래서 한번 딱 이렇게 말이나 마음이나 뭔가가 싸늘하고 한 칼이 있다는 거죠. 매섭다 이렇게 적을게요. 매섭다. 뭐 찬설이가 내린다. 자, 그런데 이 신금은 단정하고 깔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해력이 높고 결정체니까요. 자, 그런데 내가 내다. 내가 신금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존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그래서 신금을 건드렸다. 그러면 칼날을 팍 세워서 복수를 할 수도 있는 게 신금입니다. 자, 이 신금은 또 자기 중심적인 면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런 이유에서. 자,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면 상당히 기뻐하는 것이 또 이 신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신금은 결정체이기 때문에 좀 남들을 이렇게 보는 눈도, 사람 보는 눈도 뛰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왜 촉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촉도, 그러니까 느낌이 확 오는 그런 사람, 뭐 탁 보면 탁 아는 그런 게 신금일간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금일간일 때 수식상을 쓰죠. 이게 식신상간 또 나중에 뒤에 가서 다르게 또 해석해 봅시다. 수식상을 쓰기 때문에 조용히 일을 했어요. 조용히 일을 했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하고 딱딱 정리되게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을 막 바바바바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한 어떤 어조로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목이 재성이네요. 그 다음 화가 간성이죠. 그래서 이 경금과 마찬가지로 관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토를 인성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수는 응축 중에서도 더응축이었죠. 더응축. 그러면 아까 개수는 뭐였습니까? 개수는 응축하는 수이기는 한데 얘랑 한 짝이기 때문에 더학산이었어요. 그래서 개수는 수이지만 아주 제잘제잘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뭔가 귀여운 모습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음량이 수에서도 이 음량이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임수는 큰 물에 비유합니다. 바다나 큰 호수 이렇게 비유하는데 고요한 물이에요. 그래서 차분하게 여겨지고 좀 느려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수잖아요. 속으로 다 안다. 싹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느리잖아요. 반응 굳이 하지 않습니다. 자, 상당히 침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이 임수예요. 그래서 임수일간 중에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자, 그러면 애교가 없겠죠. 무뚝뚝의 대명사겠죠. 무뚝뚝하다, 나서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나서야 된다면, 내가 그 일을 맡아야만 한다면 일 처리는 또 확실하게 하는 것이 임수일간이겠죠. 그리고 임수기 때문에 다 가라앉힌다. 그러면 비밀을 잘 누설하지가 않겠죠. 자, 이런 어떤 임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수는 뭔가 책임감도 강하고 뭔가 가장 역할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걱정도 많을 수 있고 이런 게 임수일간이겠네요. 자, 그러면 수일간일 경우 목을 식상으로 쓰네요. 목생화. 자, 화를 이제 재성으로 쓰네요. 화생토 한다, 그죠? 자, 그래서 토가 관성이고 토생금 해서 금을 인성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수일관들도 재성에 관심이 있겠다, 그죠? 재성에 관심이 있다. 자, 그리고 그 재성 자체가 화이기 때문에 투자하고 이런데도 관심이 없지는 않겠다. 이런 것들 정리해 두십시오.
자, 마지막 개수일간입니다. 개수는 수이지만, 수의 끝이지만,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임 개 다음에 갑으로 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얘는 임수와 한짝이기 때문에 더학산이라고 적었었단 말이죠. 얘는 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수는 어떤 빗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수는 수기 때문에 어둠이지만 확산하는 그 음의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밝기도 해요. 그러면 우울증 같은 그런 성격이 있으면서도 명랑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개수를 보면 어떤 때는 되게 우울해 보이고 어떤 때는 무슨 병화처럼 보이고 이렇단 말이죠. 자, 이 말이 어떻게 보면 환경에 잘 적응한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잘 적응해서 제잘제잘거리고 밝은 곳에 가면 밝게 생활하고 또 조용한 곳에 가면 조용하게 이제 생활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감정이 상당히 풍부하고 분위기 파악을 잘 합니다. 감정이 풍부하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변덕이 죽 끓듯이 할 수도 있고 실증을 잘 느낄 수도 있는 것이 개수일간입니다. 자, 그러면 집중이 조금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또 개수겠죠. 자, 수로 볼게요. 다음에는 우리 또 이거 쪼개서 식신상간 뭐 병화일 때 정화일 때 또 레벨업 되면 그런 것까지 공부할 날이 오겠죠. 자, 수생목 해서 목식상을 쓴다. 목생화 해서 화재성을 쓴다. 그러면 개수일간도 뭐 이렇게 투자하고 돈을 늘려 나가는데 관심이 있겠네요. 주식 같은 거. 화생토 한다. 그러면 토가 관성으로 쓰고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울타리가 있는 거죠. 나를 보호하는 간이다. 자, 토생금 해서 금이 인성으로 쓰이네요. 그래서 좀 어머니가 상당히 좀 이렇게 단호하거나 아니면 무서운 분일 수도 있겠고 또 이 냉철하게 이렇게 분석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 경신임계 각각의 일간의 특성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 일간이 어떤 오행의 식재관인을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18강 내용과 이렇게 결부시켜서 각자 학습지를 잘 정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20강까지 하고 스텝 2는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